네, 안녕하세요.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오늘도 달리겠습니다. 이번 순위를 보니까 리테일러, 그러니까 소매 유통업자들이 좀 강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개최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리테일 업체들이 좀 부각을 받았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의류부터 이제 농기계까지 조금 다양한 리테일러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5위에 랭크된 이제 트랙터는 그 농기계 트랙터, 그게 맞습니다. 네. 트랙터 서플라이는 이제 농촌 생활을 위한 여러 장비와 비품들을 슈퍼마켓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그래도 시가총액이 약 23조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그럼 SK텔레콤 정도 되는 건데, 나라가 크니까 농기계 업체들도 이렇게 시가총액이 어마무시한 것 같고요. 참 미국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좀 즐비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좀 이유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1위 기업 보시겠습니다. 리미티드 브랜즈, 그러니까 L브랜즈가 지금 1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2월 보통 이제 기술주들은 2월 달부터 셋오프 흐름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오히려 리미티드 브랜즈는 2월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연초 대비 수익률이 무려 80%가 넘어갑니다. 전반적인 의류 업체들이 좀 L브랜즈와 같이 좀 2월부터 주가 흐름이 이와 비슷하게 좀 상승을 했었던 국면이 있었지만, L브랜즈의 경우에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주가 추이가 참 괄목할 만한 것 같아요. 그만큼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기 때문인데요. 실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L브랜즈가 두 가지 사업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베스앤바디웍스라는 이제 바디용품을 판매하는 사업부고요. 다른 하나는 제 얼굴에 홍조를 만드는 이제 핫핑크색의 빅토리아 시크릿입니다. 네. 어쨌든 이것은 이제 L브랜즈의 이제 실적 지표를 나타낸 것인데요. 위에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베스앤바디웍스의 사업부 매출표고,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의 사업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그래프 모양이 다르죠. 하나는 우상향하고 있고 하나는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용품의 매출과 이익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이게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이게 분기별 실적인데, 분기별 실적도 코로나 이후에 분기마다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핫핑크색의 빅토리아 시크릿은 매출이 좀 떨어졌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좀 락다운 현상이 생기면서 좀 그 속옷 매출이 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떨어졌는지는 바로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경우도 일종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두 사업 부분이 성장하는 속도라든가 각 사업부의 마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사업부를 떼내서 분리해야 된다는 게 기존의 이제 오래된 주주들의 기대였었는데, 어저께 드디어 L브랜즈가 두 사업 부분을 분리 작업을 위한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올랐던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도이치뱅크를 포함한 이제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사 계획에 좀 바이 투자 의견 이제 상향을 하면서 화답을 했던 상황이고요. 베스앤바디웍스와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이 북미권에서 각각 1위 업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사업부들이 개별적인 성장 전략과 재무 구조를 가지고 더욱더 나은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4위를 기록한 트위터입니다. 어제 나스닥이 이제 신고가를 좀 달성을 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함께 수혜를 받았던 것 같고요. 다만 어제 좀 개별적으로 그렇게 크게 상승했던 이유로는 무엇보다 본격적인 이제 모네타이제이션을 노리는, 그러니까 이제 돈 좀 제대로 벌어보겠다라는 심산으로 두 가지 새로운 신기능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저희가 보통 인스타그램이나 할 때 좋아하는 사람 이제 구독, 팔로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팔로우를 돈 내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료로 돈을 주고 팔로우하는 슈퍼 팔로우 기능과 그 사람과 실시간 오디오 대화를 할 수 있는 티켓티드 스페이스라는 기능을 런칭을 했습니다. 이 티켓티드 스페이스는 일회성으로 돈을 한 번 내고요. 그 오디오 대화에 참여를 하는 건데, 그 일전에 유행했던 클럽하우스와 굉장히 좀 유사한 방식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구독자를 이미 갖춰놨던 이제 연예인들이라든가 셀럽이나, 그리고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걸로 개인적으로 떼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은 충분히 이런 기능들에 좀 구미가 당겨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장 무료였던 이제 트위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이 서비스들에 돈을 낼 의향이 있을까라는 것에는 좀 의문이 드는데요. 하지만 잘만 이뤄낸다면 이런 사업 모델이 앞으로 소셜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한 가지 축으로서 유료 구독 모델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게 된다면 소셜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뭐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결제 수수료 또한 수취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성장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다음은 대표적인 이제 하락 종목 5가지인데요. 어제 강세장이었던 것만큼이나 좀 특별히 급락했던 종목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종목들도 다양한데 그래도 고배당주들이었다라는 좀 공통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1위에 랭크된 곳은 이제 아이언 마운틴인데요. 한국어로는 철갑산이죠. 그만하겠습니다. 네. 아이언 마운틴은 개인의 이제 민감한 정보와 이제 기중품들을 보관하는 업체입니다. 뭐 이제 21세기형 이제 전당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언 마운틴은 이제 시가 배당률이 한 5% 중반대에 이르고 있고요. 또한 지금 2위에 랭크된 에버지도 유틸리티 사업자인데요. 시가 배당률이 3.3% 정도 배당률이고, 그리고 3위에 랭크된 이제 킴코 리얼티는 이 또한 리츠 기업인데 5% 중반대 역시 배당률을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와 5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카니발과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그러니까 이제 크루즈 업체들이 좀 동반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카니발의 이제 서브 브랜드인 P&O 크루즈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P&O 크루즈에서 올해와 내년 초까지의 이제 크루즈 운항 재개에 관련된 소식을 좀 발표를 했었었는데, 다만 그런 이제 호재성 기사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주들의 강세 흐름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순달람의 히든 코너인데요. 오늘은 수요일이니까요. 미래에셋증권에서 가장 노련하시고 경험이 많으신 60대 고객님들께서 선택하신 5종목입니다. 기술주들에 대한 사락은 남녀노소를 절대 안 따지는 것 같습니다. 네, ETF를 제외하고서는 각 영역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테크 업체들,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조금 매수세가 강했던 것 같고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3위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사이버 보안의 지금 1인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어제 8%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어제 보면 이게 살짝 이제 밑꼬리를 좀 달기도 했었는데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 경쟁 업체인 센티넬1이라는 업체가 상장을 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이제 상대적인 주가가 매력 약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오늘 스티펠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목표 주가를 $240에서 $300로 약 25% 상향을 했던 것이 좀 주요했던 것 같고요. 이 상향의 근거로 든 것이 사이버 보안에서의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입지가 점점 공고해지고 영역도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좀 꼽았었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의 핵심은 보안, 그리고 보안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